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랫동안 이 허리 통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요. 드디어 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요. 근데요, 제가 이 허리 수술하면 이 며칠씩 막 누워있고 어디도 못 나가고 막 그렇게 오래 해야 되는 큰 수술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또 요즘에는 이 내시경 수술로 해갖고 흉터도 크지 않고 뭐 회복도 빠르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 내시경이라는 거, 저는 그냥 그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뭐 이런 건 줄만 알았는데 이 허리가 아파도 이런 거 내시경으로 되나 봐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나이가 들어갖고 높아심해가지고 예, 이게 이 옛날 그 수술만큼 뭐 더 위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지 내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효과는 또 좋은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 신규철 TV에서 이것 좀 알려줘 봐봐요. 내시경 수술. 이 내시경 수술이 사실은 속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내시경 수술하면 잘 알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의뢰해서 환자 보고서 말씀드리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제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뭐 역사라든지 그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은 나온 지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초에 캔빈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고안된 수술 방식인데요. 내시경 카메라를 환부에 직접 집어넣어서 그 병변을 직접 들여다보고 해당 부위만 간략하게 수술을 하는 방식으로 최소 절개를 해서 최대한 병변을 많이 제거하는 수술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디스크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보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을 때 보통 이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기 전에는 직접 이제 째고서 했잖아요. 아무래도 째고서 하다 보면은 조직에 상처도 나고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 크니까 이제 아무래도 후유증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시경이 나오면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수술이죠. 이제 그러면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장점이 있을 거고 이제 단점이 있을 거고 이제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런 내시경 수술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의 현미경 수술 방식은 상처를 3cm 이상을 절개를 하고 안쪽에 정상 조직인 근육과 인대를 벌려서 견인기에 걸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벌려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수술 자체만의 통증이 아닌 상처를 벌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술 후의 통증이 많이 심한 편이었는데요. 이 내시경 방식은 수술 카메라가 들어가는 최소의 상처만 1cm 내외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 부위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수술 후에 합병증도 덜한 편입니다. 또 하나 정밀도와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현미경 수술 방식보다 내시경 방식이 수술 부위를 훨씬 더 자세하고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최대 1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손상은 최소화하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라든지 회복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네, 좋죠, 사실.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옛날에 뭐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벌리면 저거 너무 징그럽고 그리고 너무 조금 찢으면 저게 다 보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죠. 예. 일단 내시경이 그게 8배에서 10배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네, 네. 정밀하게 보니까 그만큼 뭐 조직의 손상이라든지 신경의 손상을 가하는 게 훨씬 더 적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내시경 수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모든 척추 질환 수술을 내시경으로 다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내시경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내시경이라는 것은 작은 상처를 통해서 병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국소 부위는 넓게 볼 수 있지만 넓게 분포했을 때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는 환경에 있는 질환자들은 이제 나무를 보고 수술을 할 수는 없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많이 휘어서 척추가 너무 많이 휘어서
척추 측만증이 심하다든지 그래서 변형 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다분절 유압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에는 이 내시경 수술이 적합하지가 않고요. 또 하나 병변이 너무 다발성으로 분포해 있어서 하나하나 내시경 카메라를 그 부위마다 집어넣고 일일이 다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광범위한 병변이 있을 때도 내시경 수술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 동일 부위가 재발했을 경우에는 과거 수술 부위가 이제 유착이 심하고 다 늘러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시경이 들어갈 공간이 여의치가 않고 내시경 수술로 재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뭔가 확 알게 됐어요. 이제 의심을 했던 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숲을 어떻게 봐 얘네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항상 모든 걸 보면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이런 뭐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가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상처도 적은 장점이 있지만 계속 수술 부위를 씻어내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없는 것처럼 이제 오인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반대로 출혈량이 너무 많을 때,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출혈이 내시경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미경 수술로 전환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척수 신경을 싸고 있는 척수 경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경막 내부에 병변이 있을 때 이를테면 척수 종양 수술 같은 보다 더 미세한 수술은 이 수술을 아예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척수 너무 되게 여쭤봤죠. 너무 몰입했나 보다. 네. 척수 종양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척수 신경 내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척수 신경은 비닐로 된 척수막이 있고요. 그 내부에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 같은 거는 이제 그 척수액 안에서 둥둥 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간편한데요. 네네.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이 일정 수압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세척을 해 나가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 비닐막을 열게 되면 그 수압에 의해서 그 척수액에 떠 있는 신경 조직이 계속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다. 그렇기 때문에 병변을 계속 포커싱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 종양성 질환 같은 질환에는 아직까지는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이 또한 점점 발달해서 현재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제 들리는 썰에 의하면 이 허리 수술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이렇게 얘기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할 때 특히 고민하고 염두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거 궁금해요. 척수 내시경 수술은 가장 중요한 게 의사의 이제 술기, 숙련도입니다. 이 술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상처를 열어서 수술을 하는 현미경 수술 방식은 이제 상처를 벌려놓고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금방 숙련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한 손을 내시경 카메라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 수술을 하고 내시경 카메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가 술기를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경험 많은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거 드는 거는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게 의사가 보고 싶은 방향? 제거해야 되는 병변이라든지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향들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의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두 손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네네. 그렇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두 손을 잡고서 이쪽은 보고 이쪽은 조작을 하고 여기 보면 약간 돌려서 보고 조작하고 이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손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테크닉, 그 술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의학 기술을 이제 점점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자분들한테는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른 이제 그런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너무 수술을 할까 말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을 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척추 내시경 수술 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